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이 된 결혼 2년차 주부입니다. 남들도 그렇듯이 항상 문제는 시누이에서 출발합니다. 처음부터 시누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느 시댁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댁도 결혼하기 전에는 저렇게 친절하고 착한 시댁이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제가 3년 연애 끝에 결혼 얘기가 오고 가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은 그냥 아이들 부담 안 되게 예단 예물은 생략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시댁에서는 속물처럼 보이기는 싫고 예단은 받고 싶었는지 억지로 동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시누이랑 시어머니는 결혼식 직전에 저를 집으로 불러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예물예단 생략한다고 해도 식장에 들고 들어갈 가방 하나 정도는 사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막 잘 버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이제는 제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큰맘 먹고 하나씩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친정에서 알면 안 좋아하실 듯해서 제 개인 주머니 털어서 사는 거였고요. 두 분 다 젊고 어린 나이는 아니다 보니 브랜드를 좀 따져야 했고 결국 가방 2개에 700이나 들었습니다. 무려 제 3달치 월급이었어요. 그래도 앞으로 함께할 날이 더 많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엄청나게 금수저 집안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나름 거금 쓴 거였는데 저 대신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사람이 사왔으면 고마운 척이라도 하라고요. 남편은 신혼 초까지만 해도 제 얘기를 잘 들어주고 제 편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어쨌든 나름 시댁의 정성을 보였으니 시댁에서도 뭐가 오는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예물예단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약자의 입장이었기에 제 의견을 함부로 낼 수도 없었고 낸다 한들 불편한 상황이 펼쳐질 걸 알았기에 최대한 저자세로 시집살이를 받아들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크게 잘못하지 않아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미워해야 하는 운명이라도 타고난 것처럼 항상 날카롭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시누이에게는 5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누이와 가까워지기 위해 유치원에서 아이들용 교보제나 장난감 같은 것도 많이 가져다 줬습니다. 사람이 한 번을 고마워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누구이기나 해보자는 마음으로 끝없이 챙겨줬습니다. 그러다가 시댁에 갔을 때 우연히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브랜드도 없는 거 애기 장난감이라고 왜 가져오는 거냐, 누굴 거지로 하냐는 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성이 꼬여도 단단히 꼬였다는 걸 그제서야 알고 더 이상 시누이와 억지로 유대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던 어느 날 시댁에서 다 같이 저녁 먹게 남편이랑 오라고 하더라고요. 시누이가 둘째를 임신해서 기념하고자 밥을 먹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저는 그냥 밥 먹으러 가는 줄 알고 몸만 갔습니다. 남편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요. 시누이는 도대체 제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빈손으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임기응변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 사가는 것보다 와서 물어보고 사는 게 더 낫지 싶어서 아무것도 안 사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이것저것 필요한 거 읊어대더라고요. 정말이지 속물도 그런 속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 친절한 목소리로 시누이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뜬 건지 아니면 무슨 불치병에 걸려서 저러나 싶었는데 자기가 산부인과 진료받으러 가야 하는데 아이 때문에 그런다면서 저보고 애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얄미웠지만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싶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도 방학이어서 시간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5살짜리 아이 데려오면 아이 장난감이나 아이 먹을 간식 정도는 챙겨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아이만 덩그러니 보내놓고 봐달라고 몇 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유치원도 방학이 끝나서 바쁘게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아이 봐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하며 그때는 방학이니까 가능했지 이제는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요. 그랬더니 그럼 주말에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런 뻔뻔한 사람이 있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시어머니에게 부탁드리는 게 어떠냐고 얘기하자 바로 돌변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이 보면 피곤할 텐데 어떻게 맡기냐고 하더라고요. 누구는 주중오일 노는 줄 아나? 암튼 그랬는데 시누이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부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절하냐며 실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시누이가 아이를 출산하고 며칠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희 집에 시누이가 와서는 자기가 아기 때문에 첫째를 돌봐줄 시간이 안 된다며
지금 어차피 저 방학이니까 시간 많지 않냐며 자기 애를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방학 때는 다음 학기 아이들 수업 준비랑 개인적으로 수업 들어야 하는 것도 있어서 힘들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냐며 저보고 데려 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저보고 너무했다고 하면서 제 화를 살살 긋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저 말고 아이 전문적으로 봐주는 사람을 고용을 하시지 그러냐고 했더니 뻔뻔하게 가족 중에 유치원 선생님이 있는데 왜 돈을 주고 시터를 고용하냐며 절 되려 이상한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일단 저들 눈에는 제가 유치원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이 집에서 애 봐주는 동네북 정도로 밖에 안 보였나 봅니다. 그렇게 그날은 거절하고 돌려보냈더니 다음날은 시어머니가 오시더니 저희 집에 친히 아이 데리고 오셔서 커피 한 잔 드시고는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신우의 애를 우리 집에 넣어두고 도망을 갔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신우이에게 전화하니 당연히 받을 리가 없고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니 당연히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진짜 자기 애를 그냥 무슨 짐짝처럼 저희 집에 막무가내로 데려다 놓고 가나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맺혔던 것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사실 나 신우이가 꼽져서 결혼하기 전에 신우이랑 너네 엄마 거랑 해서 가방 2개 700 줬다. 근데 나한테 하는 거 봐라. 한번 친절한 적이라도 있었냐?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우리 부모님 뭐 해드리라고 압박한 적 있냐? 없지 않냐? 처가에서 너 괴롭히는 것도 없는데 왜 시댁 식구들은 날 너무 만만하게 보고 괴롭히려고만 하는 거냐고 얘기했습니다. 니네 시댁 식구들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으니까 네가 당장 와서 애 보던지 아니면 나 그냥 애 두고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를 두고 어딜 가냐고 제정신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정신 아니니까 건들지 말라고 네가 알아서 신우이 연락해서 애 데려가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혼할 거라고. 이런 신우이들이랑 살면서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이혼 엿딱지 달고 사는 게 차라리 맘 편하겠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시모랑 신우이한테 연락을 했고 시모가 아이 데리러 바로 와서는 저한테 독한 년이라고 애 좀 봐줄 수도 있는 거지 그저 지 혼자 잘났다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신우이 부탁을 안 들어주냐며 욕을 하시더라고요. 시댁에 대한 공포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저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시댁에서 나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건 왜 이렇게 많냐고요. 이런 식으로 이유도 없이 괴롭힘 받으면서 살 바에는 당신 아들 반품할 거니까 알아서 선택하시라고요. 초강수를 던지니 그제서야 자기 아들이 이혼남 소리 듣는 건 싫으셨나 봅니다. 집에서 쉬면서 화 좀 삭히라고 말씀하시면서 애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곧 이어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는 자기 엄마한테 소리 질렀냐고 해서 질렀으니까 너도 이혼하고 싶으면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진짜 해준 것도 없으면서 시댁이 무슨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자꾸 시짜질 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성숙했다고 생각했는데 못 참고 욱해서 한번 쏟아내고 나니까 시집살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참지 마시고 할 말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